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후반 32분 권창훈의 골로 조 1위에 오르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값진 승리에 박수를 보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정승진 후보가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서민용 주택 공급 확대와 세입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는 동시에 기존 정치인들의 서민을 위한 정책 실현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보현 기자입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후보는 오늘 플로싱 샌포드 애비뉴 주택가에서 서민 주택난과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약 발표회는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건물 소유주로 지목한 트립탑 개발회사 소유의 아파트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퀸즈 칼리지 도시계획학과 테리 험 교수는 퀸즈 지역 주택난의 핵심 문제로 서민주택 숫자가 급격히 감소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서민용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난을 해소하고 개발업체의 임대료 인상 횟수를 제한해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등 각종 보호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현실인데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모두가 압니다. 기존 서민주택들을 보호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서민주택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정 후보는 퀸즈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대형 개발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등 의지가 없다고 현직 정치인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가 지난 8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닝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정치인 퇴진 운동까지 추진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는 지난 8월 8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온 조닝 변경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인 주민들은 의회 측의 이번 행태를 법을 앞세운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조닝 변경안의 전면 무효화를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타운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번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제임스 로툰도 시장과 이종철 부시장을 포함한 시의원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타운 의회 모임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조닝 변경안 무효화 추진 모임도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조닝 변경을 철폐하기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유권자 등록 캠페인도 병행하고 다음 선거 때 이번에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정치인들을 심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 주민은 특별회의까지 열어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타운 정부와 시의회 측이 얼마나 주민들을 무시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헤리티지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마운트 버넌 교육청의 한국어반이 전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교육청 측은 5개 초등학교와 1개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던 한국어반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운트 버넌 교육청은 지난 4일 뉴욕 한국교육원에 서한을 보내고 2015-2016년도에 5개 초등학교와 1개 초등학교에서 이머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한국어반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운트 버넌 교육청은 한국어반의 중단 이유로 교육청의 사진, 교육청 관계자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고 부교육감과의 통화 내용을 무단 녹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희동 뉴욕 한국교육원장은 오는 12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귀임할 예정입니다. 후임으로는 이용학 전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실 재외동포 교육 담당관이 내정됐습니다. 이용학 사무국장은 1970년생으로 충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뮤지컬 그린카드가 맨하탄 소재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그 막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의 인기 배우 김수로 씨가 제작자로 합류해 벌써부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개막을 앞둔 오프 브로드웨이 창작 뮤지컬 그린카드가 뉴욕 맨하탄 세인트 클레멘츠 극장에서 미디어 시사회를 통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린카드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창작 뮤지컬로 화제를 모았던 김현준 연출가의 오프 브로드웨이 두 번째 작품입니다. 김현준 연출가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반이민 정책 등 최근 이슈와도 맞물려 있는 그린카드가 아메리칸 드림과 이민자 정책에 모순점을 꼬집는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막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오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책임을 안 지고 방관하는 느낌.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엄격한 제도 안에서 그거를 지켜나가지 못해서 일리거 이미그런트 되면은 그러면 나가라 하는 게 조금 모순적인 것 같아서 그런. 그린카드는 연기자를 꿈꾸는 한국인 유학생 한이 학생 비자가 만료되자 미국 여성 미아와 위장 결혼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배우 김수로 씨가 제작자로 합류한 뉴욕 프로젝트 첫 번째 작품입니다. 김수로 씨는 주인공 한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많은 이민자들에게 이 작품이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러한 문화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정치권이나 사회권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니까 좀 큰 힘을 내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지컬 그린카드는 작품의 의미에 걸맞게 한국, 일본, 러시아, 칠레 등 다양한 국적의 앙상블로 꾸며졌으며 한국의 기성배우 임성민 씨와 같은 베테랑 배우와 이번 작품으로 데뷔하는 배우들이 함께 신구의 조화와 호흡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을 촉발시킨 퍼거슨 사태가 9일 2주기를 맞았습니다. 2년 동안 경찰의 공권력 남용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실제로 흑인과 경찰의 갈등은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을 촉발시킨 퍼거슨 사태 이후 2년 동안 경찰의 공권력 남용 방지와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경찰 총격에 희생된 무고한 비무장 흑인들 소식 역시 이어졌습니다. 퍼거슨 사태 2주기를 맞은 9일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미 전역에서 발생한 경찰의 총격 사건을 자체 집계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경찰관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은 579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65명에 비해 10%가 훨씬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사람 수는 백인과 흑인을 포함한 소수인종이 절반씩으로 비슷했지만 인구 구성 비율로 볼 때 미국 인구의 13%에 불과한 흑인이 전체 사망자의 30%에 달했습니다. 특히 미국 인구 가운데 2%에 불과한 15세에서 35세 흑인 남성은 경찰 총격 사망자 전체의 15%를 차지했습니다. 사회 문제 통계 사이트 538도 퍼거슨 사태 전후와 비교해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민간인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산모가 임신 중 지카 바이러스 창궐 국가인 엘살바도르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에서는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주민이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9일 텍사스주의 해리슨 카운티 보건국은 소두증 신생아가 출산 직후 휴스턴 외곽의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의 엄마는 임신 상태에서 지카 바이러스 창궐 국가인 엘살바도르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지난 5일 신생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아기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따라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말 다른 건강 문제를 겪던 유타주 여성 노인도 지카 창궐 지역을 방문했다가 감염돼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에서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주민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9일 모기에 물려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카 감염자가 기존 17명에서 4명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감염자 역시 마이애미시 북쪽에 있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윈우드 지역에서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정재, 이범수와 헐리우드 톱배우 리암 니슨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며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이번 주말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주 지역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해 6.25 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인천 상륙작전. 상륙작전의 발판이 된 일명 엑스레이 첩보작전과 팔미도 작전을 아우르는 전쟁 실화 이야기를 담은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뉴욕과 뉴저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북미 지역 배급을 맡은 CJ 엔터테인먼트사는 어제 저녁 뉴저지 포틀리에 새롭게 오픈한 프리미엄 영화관 아이픽에서 뉴욕 지역 6.25 참전 용사와 한인 단체장 등을 초대해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훌륭한 영화입니다. 참 귀한 영화를 우리 자손들에게도 내가 가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00대 1의 성공 확률, 전쟁의 역사를 바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린 전쟁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인천 상륙작전은 오는 12일 금요일부터 맨하탄 AMC MU 파이어 25,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와 뉴저지 에지워러의 멀티플렉스 시네마, 그리고 포틀리 아이픽 티에러에서 상영됩니다. 매년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브루클린 브릿지의 보행자 도로가 좁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확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는 매년 뉴욕 시민들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나 자전거가 다니기에 너무 좁다는 지적도 이어지면서 보행자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8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교통국은 최근 전문조사업체 에콤사에 앞으로 7개월 동안 보행자 도로 확장 공사 가능성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현재 차도 양쪽에 나 있는 갓길에 가판을 설치하고 보행자 도로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교량을 확장하는 공사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출퇴근 시간 브루클린 브릿지를 걸어서 건너는 사람은 시간당 1,917명으로 2008년 511명에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퀸즈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기, 뉴욕시에서 강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원이라는 오명을 안았습니다. 뉴욕 공원 옹호단체는 뉴욕시경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년 동안 범죄 발생 건수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퀸즈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에서는 모두 49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강력 범죄는 폭행과 강도, 성폭행과 절도, 살인 등을 포함합니다. 그 뒤를 이어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파크이 40건으로 다음을 차지했고 브롱스 크로토나 파크이 33건,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파크이 30건, 브롱스 클레어몬드 파크이 24건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NYPD가 직접 순찰을 하는 센트럴 파크는 제외됐습니다. 한편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뉴욕 시내 전체 공원에서 발생한 경범죄 외에 강력범죄는 총 4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건에서 23%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 강도가 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143건, 강간 14건, 살인 6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NYPD 측은 뉴욕시 전체 면적의 14%를 차지하는 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뉴욕시 전체 범죄의 1% 정도로 미미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막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무기 소지 찬성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요. 살인교사 의도가 숨어 있다는 비난도 제기됐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뱉은 말 한마디로 또다시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오늘 오후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에서 열린 선거 캠페인 유세 현장에서 힐러리 후보가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할 것이라고 운을 띄운 뒤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총기 소지 찬성론자밖엔 없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Hillary wants to essentially abolish the Second Amendment. By the way, and if she gets to pick her judges, nothing you can do, folks. Although the Second Amendment people, maybe there is, I don't know. 트럼프는 클린턴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진보 성향의 연방 대법원을 앞세워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총기 소지 지지자들까지 내세워 상대 후보를 위협한 건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클린턴 캠페인 측은 위험성과 폭력성을 동시에 지닌 위험한 발언이라며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한 인사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가 누군가에게 클린턴을 죽이도록 시킨 건 아닌지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캠페인을 포함한 일부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유권자들의 결집을 유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히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막말 논란에 이어 수정헌법까지 운운한 그의 오늘 연설이 도를 지나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면서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일본에서는 주목할 만한 탈모 치료법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털을 만드는 피부 기관인 모낭을 대량으로 배양해 이식하는 방법인데요. 쥐를 상대로 실험했더니 털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인 탈모. 최근에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排水口を見ると真っ青になるぐらい、本当100本とか200本ぐらい。 일본에선 40세 이상 여성의 절반이 탈모로 고통받고 있지만 확실한 치료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쿄의 한 연구소가 주목할 만한 치료법을 선보였습니다. 털을 만드는 피부기관인 모낭을 대량으로 배양해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毛包元気種を作って植えるというのは、根本的に違う治療のアプローチかと。 쥐를 이용한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쥐에서 모낭 세포를 추출해 대량으로 배양한 뒤 털이 없는 쥐의 피부에 이식하자 3주 뒤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모낭이 이식된 쥐의 피부에서 검고 굵은 털이 쑥쑥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연구진은 탈모 환자의 모낭을 추출해 대량으로 배양한 뒤 탈모 부위에 이식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私たちの治療を一度行えば、その方はずっと自分自身の毛で髪の毛のヘアサイクルというのを繰り返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 연구진은 임상 실험을 거쳐 5년쯤 뒤부터는 모낭세포 배양법을 이용해 탈모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초보자와 함께 스카이다이빙을 하던 한인 강사가 점프 후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가주 샌호아킨 카운티 세리프국은 지난 6일 오전 10시쯤 아켄포에 위치한 스카이다이브 로디 패러슈트 센터 소속의 강사 1명과 고객 1명이 13,000피트 상공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던 중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사고 지역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포틀리에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제1회 레스토랑 위크가 진행됩니다. 비영리 단체인 얼라이언스 오브 포틀리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하은이의 풍림과 감미옥, 쌀이골, 프로스트 등 22개의 레스토랑이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레스토랑에 따라 점심과 저녁 메뉴가 $15에서 $25의 가격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롱아일랜드의 극심한 가뭄에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서포크 카운티에 있는 페고닉 강의 수위가 올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코닉 강 일대 지하수 역시 현저히 줄어든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롱아일랜드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페코닉 강의 가뭄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롱아일랜드 지역의 식수와 생활 용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축구협회 임원과 이사진들이 전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송득종 회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25일 열린 전미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발생한 뉴욕 팀들 간의 폭력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회장과 임원 등 23명 중 21명이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까지 남아있는 임기 동안의 모든 권한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됐고 위원장은 김종덕 전 회장이 맡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습도가 높은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토요일은 덥고 화창한 날씨에 오후 한때 역시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